보통 당 대표라면 그 당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이 대개는 지지율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 대표가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한 번도 이 국회의원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이 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가 됐다라는 말은 뭘 뜻하는가요? 이준석 씨는 본인이 박근혜의 간신이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나의 적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무현과 비슷한 라인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게 나의 적이다라는 거를 지금 당대표 출사표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젊은 이 친구를 이 당대표로 바라는 대중의 심리는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네요. 뭔가요? 잘 싸워줘라. 지금 이 여당하고 확실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라.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싸우면 니 참 잘하는 것 같아. 이 측면에서 지금 지지율이 최고로 1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속 뻥 뚫어주고 궁금한 거 콕 집어서 알려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 박사님 머리 스타일이 아주 지금 멋있었어요. 네. 이발을 했는데 제가 이게 새로 다듬지를 못해가지고 아침에 드라이를 하고 좀 약간의 저는 일부러 이 넓은 이마를 가리기 위해서 저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내세울 게 이마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라도 그렇군요. 좀 드러내야죠. 저는 항상 이마를 가려야 된다는. 그런가요? 그렇죠. 이마를 가리고 안 가리고, 그러니까 드러내고 가리고 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드러내고 가리고, 드러내면 본인이 기분이 좀 편안하게 느끼세요? 아니면 쪽팔림을 느끼세요? 한 번도 사실은 의식을 못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을 좀 더 드러내는 어떤 분, 우리 공유, 즐거운 상상 공유를 대통령으로 하는데 공유만큼 젊고 잘생긴 젊은 정치인 이준석 군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벌써 30대 중반이라고 보면 이준석님 37. 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방송이니까 님이라고 부른다. 이준석님. 네.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분석해달라는 사연이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장원재 박사님. 제가 지난주 공유보다 허경영이라는 방송을 보다가 허경영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 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 한 사람을 추천해보고자 사연 보냅니다. 바로 영선 중진이자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정치인 국힘당 전 최고위원 이준석이랍니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졸업 뒤 귀국해 교육 봉사활동을 하다 2011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발탁되어 정계 입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 들어가 뉴미디어 본부장 역할을 맡아 2030 시민 유세단을 기획하고 페미니스트들과 날을 세워 특히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선거 승리에 많은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37살이 된 그가 5월 21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 선언을 했고 현재 국힘당 후보들 중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정치인 이준석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준석 님이라고 그러나요? 전 그냥 이준석 씨라고 그럴게요. 네, 이준석 씨. 네, 이준석 씨가 그것도 존칭이니까요. 그렇죠. 이준석 씨가 국회의원에 한번 당선돼 본 적도 없고 계속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한 3번 나와서 떨어졌죠? 2번인가 3번인가? 2번인가 3번. 노원구에서 계속 떨어졌죠. 그것도 철수하시는 분하고 항상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나?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지율 1위. 지지율 1위로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질문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초점은 이분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출마 선언을 한 거에 대한 거는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지지율 1위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출마 선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이슈가 안 되는데 이게 지지율 1위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 보통 당 대표라면 그 당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이 대개는 지지율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 대표가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한 번도 이 국회의원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이 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가 됐다라는 말은 뭘 뜻하는가요? 대개 당 대표라면 그 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당의 성격이나 또는 그 당의 핵심 이슈들이 뭐냐, 네. 이런 거를 잘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당이라는 거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렇죠. 집권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 집권이라는 건 그 많은 정치적 이익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익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이익을 대표하는가? 이준석 씨를 봐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각도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죠. 이걸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를 중요시해야죠. 핵심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초점을 둘 거냐, 네. 이준석이라는 인간에 초점을 둘 거냐, 아니면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고자 하는 대중의 마음에 초점을 둘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질문은 어디냐라는 질문을 내가 먼저 던진 거예요. 여기는 황심소니까 대중들의 마음에 저희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중들의 마음은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 무엇을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믿고 싶으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뭔가 젊다. 네, 젊다.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냥 황심소 뭐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 장 박사께서는 그럼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실체가 있는 당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 어떤 가치를 이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고 어떤 거를 추구하는 어떤 철학이나 정체성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정당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은 어차피 그 동네에는 뭔지 모르겠다.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뭐 이런 식의 뭐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준석 말고 일반적인 뭐 기대하는 데서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좀 언급이 되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만큼 브랜드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이 실패한 거 아닌가요? 뭐 나경원 대표 나온다고 그랬나? 그렇죠. 지금 네, 나경원 대표, 주호영 대표. 자, 그러면 이제 주호영 대표는 바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한 사람이니까 네. 어쩌면 가장 국민의힘의 정체성이나 성격을 잘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경원 대표도 전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했어요. 네, 서울시장 후보로도 또 나왔고, 네, 당내 경선까지 했고.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도 떨어졌어요. 네. 자, 근데 그 두 사람을 제치고 한 번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적인 후보가 돼 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 후보가 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적도 없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는. 그렇죠. 전 최고위원은 했고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출마를 했지만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인가요? 아니면 국민의힘 전에 있는 정당의 최고위원이었던가요?
그것도 헷갈리죠, 그죠? 그것도 헷갈리네.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중요한 거는 국민의 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의 힘이라는 이 정당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성격이 불분명한 정당이다라는 거를 이준석 씨가 이 지지율 1위로 당대표로 언급이 된다는 사실에서 네.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자체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 이미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본인들은 자유민주적 헌법적 질서를 옹호하고 네. 또 친북 종북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네요. 그렇게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소리는 누구나 하는 소리고 그냥 지나가는 멍멍이도 할 수 있는 소리지 그게 아무도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 이야기를 믿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안 믿는다. 이야기. 안 그렇죠, 믿을 것 그렇죠. 같다. 안 믿을 그러니까 것 같다. 지들도 믿지 네. 않는 이야기를 이 당의 어떤 가치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는 참 놀라운 정당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본인들은 우익 정당이라고 하지만 실제 드러나는 행동은 과연 우익적 가치를 대변한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뭐 우익이든 좌익이든 그건 대한민국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를 전혀 대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대중의 심리는 결국에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멍멍이 소리니까 차라리 보기에 좋은 떡이 맛이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나오는 누구든 나오기만 해라. 내가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찍겠다. 그것도 당대표로. 네.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당 대표에 나올 정도면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증은 다 거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거조차. 왜냐면 그 당 자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그 네. 내부적인 가치라든지 실체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준석 씨를 당대표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의 심리를 분석했는데 무슨 내부적으로 검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힘 정당 그러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슬로건이나 스토리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이준석 씨가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나타났다라고 제가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한번 그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박근혜 키드라는 이준석. 그는 지난 21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지난 대선 패배 이유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며 극단적인 주장이나 수단과 완전하게 결별하겠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말은 본인이 박근혜 키즈였고 그 키즈에서 박근혜 키즈로서 선발이 된 거를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지만은 진짜 어떤 진정한 충신이냐 네. 우리가 간신이냐라고 구분을 할 때 왕을 모실 때 충신과 간신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그러고 간신은 왕에 대해서 간하는 네. 충원을 하는 그런 사람을 간신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왕 앞에서는 잘하세요, 이쁘세요, 우아하세요, 멋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이렇게 그게 간신이죠. 면종복배. 그 사람들이 간신인데 네. 그러면 이준석 씨는 본인이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 바로 저는 간신이었습니다를 지금 고백했다는 거래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기는 간신이었다. 이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박근혜 키드인 그가 박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자 그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 그렇죠. 이와 네. 동시에 여러 매체에 나와 노무현 대통령도 김영삼 키드였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3당 합당과 관련하여 결별하지 않았냐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그는 현재 TK 지역에서도 지지율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결국 저 말은 나는 박근혜의 간신이었다. 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래, 간신이면 어땠어? 자, 봐라. 간신 지역구에서 1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서 정계 입문을 했는데 3당 통합 당시에 뭐 이의 있습니다. 그러고 이른바 그 꼬마 민주당 만들어서 나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 간신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자기를 동격으로 지금 비교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 훌륭한 일이네요. 예. 원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는 적을 잘 골라야 된다. 그렇죠. 내 적이 누구냐에 따라 저도 적과 동급으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본인이 박근혜의 간신이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나의 적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무현과 비슷한 라인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게 나의 적이다라는 거를 지금 당대표 출사표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적인지 비교 대상인지 뭐 비교 대상이지만 그 비교 대상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놓는 순간에 본인은 자연히 그 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적어도 3당 합당에 반대해서 꼬마 민주당을 창당하고 나갔던 그 시절의 노무현. 그런데 본인이 비교가 되는 거죠. 본인이 참 재밌잖아. 극단적인 주장이나 수단과 완전하게 결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네.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을 적으로 설정하고 비교를 하는 이런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를 또 잘 보여주는 게 페미니스트와 네. 설전 중인 이준석이라는 이 내용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몇몇 젠더 이슈,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으로 한참 몸값을 올린 이준석은 5월 8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의 페미니즘 관련 문제 제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됐다. 해당 책 작가는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니까 그 82년생 김지영 아내는 거의 조현병에 가까운 증상을 호소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라는 또 망상적인 상황까지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전혀 공감이 안 된 거는 이준석 씨가 왜 전혀 공감이 안 됐을까요? 글쎄요. 일단 마저 읽어보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 이에 당대표에 도전하는 국힘당 초선 김은혜 의원은 이준석에 대해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면에서 상위 1%로 살아온 후보와 다름없는데 저는 99%의 삶도 돌아봐야 그게 제1야당 대표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다시 페이스북에다가 머리가 상위 1%라는 것은 칭찬인 것 같아 감사하다라며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건 부질없고 재산이 상위 1%가 한번 되어보고는 싶다고 썼답니다. 이는 김 의원의 재산이 약 21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준석 씨의 심리는 누구든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난 닐 그냥 그대로 작사를 내겠다라는 상당히 강한 전투 의지를 표현하고 있네요. 굉장히 우회적이면서도 직설적인 공격이죠. 저 정도. 그러니까요. 강한 전투 의지를 표현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정체성도 뚜렷하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야당에서 네. 그 야당의 의원도 아니고 또 상당히 젊은 네. 그리고 정치인,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닌 이 친구를 이 당대표로 바라는 대중의 심리는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네요. 뭔가요? 잘 싸워줘라. 지금 이 여당하고 확실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라. 적과 악운을 가리지 않고 싸우면 니 참 잘하는 것 같아. 이 측면에서 지금 지지율이 최고로 1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지지율 1위 나오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무조건 좌우면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전투력 갑.
그렇죠. 그게 뭐 우리 편이냐 저기냐 상관없다. 걸리는 놈은 그냥 다 찔러.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강력히 바라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분노가 팽배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싸우는 이유는 다양하죠. 뭐 네. 있는 게 뺏겼다고 생각할 때도 싸우고 분노했을 때도 싸우고 뭐 그거는 그때그때 사람마다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의 마인드는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숍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숍,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6월 19일 초급 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